처음에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구구절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 설명해줄 거는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직접 해보게 한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다가 필요한 거 피드백 주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관리형 수업인데 이게 훨씬 도움되죠.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저희가 아이들 수업을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들 잘하는지 지켜보고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워요. 네. 구현 자체도 어렵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만약에 경험이 적다 하면은 이게 훨씬 어려울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처음에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계에 오시면은 구현하시는 수업 방법은 주로 설명 중심 이렇게 될 거예요. 자기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설명 문구 같은 거를 떠올려 갖고 그 자리에서 쏟아내는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아마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느낄 거예요. 아씨 이거 잘 안 되고 있다. 난 준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애들한테 안 통하는 느낌일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난 아무튼가 내가 준비한 말을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이 웨이 그냥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랑 단절이 되는 거죠. 애들은 저 세상에 있고 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긴 도달할 수가 없죠. 그 소리가 이렇게 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진짜 문제의식 느끼고 전환을 하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학원이든 학교든 교육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1년 내에 이거를 거의 다 겪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형의 이제 요소들을 도입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수업에. 이때 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관리형 수업 같은 거에. 아이들을 봐야 돼요. 계속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쫙 아이들을. 좀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설명하면서 이제 봐야 되잖아요. 두 개 동시에 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사람은 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것도 처음에는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뭐 중고등학생 상대로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어요. 네, 드물죠. 설명하거나 뭐 문법적으로나 독해나 설명하시면 설명 다 되고 다 옳은 말씀 하시고 대부분 옳게 가르칠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게 차이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잘해가지고 뭐 잘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국가대표가 코치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대표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잘하는 애들 모아놨으니까 걔네들이 국가대표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 이게 크게 영향이 없다니까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준만 되시면 돼요. 약간 선생님이 몰라도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한두 개 모른다고 근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야 이건 나 잘 모르겠다. 같이 알아보자. 뭐 알아볼게. 이렇게 한다고 존경심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셔야 돼요. 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보면서 막 설명을 막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리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면 돼요. 그 시간에 나는 설명 안 하면 되잖아요. 물론 설명을 하면서 잘 볼 수 있는 남기정 원장님 같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수업이 진짜 탄탄하고 양이 많죠. 이 남기정 원장님의 그 수업의 특징인데 넘쳐나요. 와 진짜 많은 걸로 합니다. 1시간, 2시간에 엄청난 많은 양이 그냥 쫙쫙쫙쫙 넘어가요. 이거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물론 아이들은 뭔가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아이들 관찰할 수 있게끔 이거는 항상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짜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준비를 진짜 제대로 해야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설명할 걸 막 쌓아놓고 막 이건 진짜 여기까지 진도를 빼야 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바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힘을 빼시고 설명을 줄이셔야 된다니까.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잖아요. 좋은 내용도 많은데 이거 다 이제 내가 말을 해야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은 더 잘 안 됐던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인공병에 걸리시면은 힘들어요. 수업의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순간에 이제 수업이 어려워지고 관리형 수업이 안 되는 그리고 한두 명은 없어지죠. 수업에서
설명형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네. 애들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한두 명 잘하는 애들이 생겨요.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가서 툭툭 치거나 야 일어나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요. 걔가 왜 지금 졸려하는지 왜 지금 피곤해하는지 네. 내 설명이 어떤 게 부족해서 얘가 자는지 이거를 케어할 시간이 안 나요. 수업 후에 진행이 되는데 네. 수업형 선생님들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얘가 지금 내 말 안 들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아이 탓하는 건데 한두 끝도 없어요. 예, 사실. 예, 예. 듣기만 하면은 집중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주고받아야지 이게 뭐가 되잖아요. 예, 예. 학생들 입장에서 이미 학교 수업 한 7시간 듣고 와서 거의 뭐 번아웃이 된 상태인데 네. 그 애들한테 1시간 이상 설명만 하고 있으면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설명은 단계가 네. 제 개인적인 이제 재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5분 5분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터랙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한계 5분 5분 적당하네요. 5분이면은 네. 학습 태도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네네네. 예, 우수한 아이들은 5분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상 되면은 아무리 그 훌륭한 아이들도 딴 세상 가 있죠, 진짜. 어디 갈지 몰라요. 이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형 수업의 네. 그 어려움이 힘을 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별게 없어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수업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음. 아이들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습을 시키냐 자꾸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스포츠 중에서는 농구를 네. 제일 좋아하니까요. 농구로 이제 생각해보면은 진짜 농구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슛 쏘는 법 1시간 동안 보여주라고. 배우려는 플레이어들한테는 움직이지도 말고 저기 보고만 있어. 지금 이 슛 고수가 왔는데 네. 1시간 동안 슛을 이렇게 쏘는 것도 보여주고 옆에서 쏘는 것도 보여주고 뒷각도도 보여주고 다 보여줄 거야. 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연 도움이 많이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설명 듣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문제를 푸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스테픈 커리라고 굉장히 훌륭한 슈터가 있어요. 네네. 스테픈 커리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자기가 슛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갖고 저기 와. 잘 되긴 힘들 텐데. 네. 스테픈 커리가 무슨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아닌데 그거 1시간 들으면은 저도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몇 번 보여주고 설명하고 네. 자 이제부터는 나와서 직접 해보세요 하고 하는 거 이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슛을 왜 이렇게 쏘십니까? 이렇게 쏴야 돼요. 이렇게 교정해주고 코칭해주면 이게 훨씬 도움되겠죠. 그쵸. 이게 관리형 수업이죠. 처음에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구구절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 설명해줄 거는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직접 해보게 한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다가 필요한 거 피드백 주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관리형 수업인데 이게 훨씬 도움되죠. 관련 수업을 하시면은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돼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재밌는 얘기도 가끔 할 수도 있는데 네. 수업에 집중 못 하니까 그 사이에 막 재밌는 걸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이럴 시간이 안 나와요. 바빠요. 선생님도 바쁘고 아이들 굉장히 바빠요. 돌아다니면서 뭐 숙제 검사하고 책 보고 장문한 거 첨삭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 달아줄 거 달아주고 코멘트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진짜 쫓아가서 앉혀놓고 한 30초든 1분이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8명이면 8분 걸려요. 수업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인데 리딩 시간이 네네네. 그럼 벌써 10분의 1이 지나가잖아요. 네네. 딴 것도 해야 돼요. 숙제 이렇게 했냐, 보충문 어떻게 할 거냐,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면 그것도 잡아줘야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최대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놔요. 이게 관리형 수업의 어려움이다. 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플랜이 이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을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수 없이 뭐 이런 애들 많은데요.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쉬고 있어요. 그러지 않게.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게 원래 이제 따로 주제로 이게 딸라고 했는데 학원 수업을 백날 들어도 못하는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죠. 선생님 문제 푸는 거 구경해봐야 뭐 늘겠습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자기가 직접 풀었던 방식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문제 같은 거 해결할 때에는 진짜 온갖 가지 수를 다 쓰잖아요. 그 중에서 논리 정연한 형태로 설명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건 일부분이니까 네.
설명도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어떻게 애들이 잘합니까? 학원선 백날 들어도 그런 식으로 학습자가 직접 안 해보고 네. 지도자가 자기 하는 거 막 자랑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자랑이 아닐지라도 좋은 마음에서 설명 잘 해주려고 해도 전달되는 게 일부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잘 풀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애는 못 풀어요. 영어 실력이 틀린데 논리력, 뭐 사고력 다 틀린데 네. 부족한데 아이들이 네. 뭐 어떻게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면 망하죠. 아이들은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선생님이 푸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아, 그러네요. 쉬운 방법으로 해야죠. 특별히 이제 선생님의 능력이 뛰어나면은 더 심해요. 선생님 따라하면 안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큰일 날 되고 것 같네요. 지름길로 해서 툭툭툭 풀 수 있죠. 선생님들은 그렇게 주로 풀었으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잘 안 풀어요. 선생님들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장기에서 차포 떼고 다 떼고 나서 그 경기를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을 이해할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아이들 얘기 들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얘기를 들으면 좀 더 나은데 그럴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아이들이 자기 방법을 따라하게 하는 거는 네. 위험하죠. 그런 거잖아요. 르브론 제임스라고 굉장히 훌륭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네. 신체적인 능력이 상당히 우수해요. 야, 르브론 제임스 따라서 공이 떴어? 날라가지고 잡은 다음에 덩크하면 되잖아. 부딪히면 어때? 애들이 튕겨서 나갈 텐데. 선생님들은 다 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어 잘한다니까요. 네. 대부분 잘하세요.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다. 비슷한 사람들은 잘 알아듣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네요. 그래서 저기 수업할 때 학교 같은 데서 앞줄 두 줄만 이해를 하나. 그래서 아이들 문제 푼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맞췄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뭐 어떻게? 뭐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맞힌 거야? 전 물론 이런 내색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힌 거야? 보면은 우수해요. 막 단어 뜻도 모르고 네. 답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름의 논리가 다 있어요. 다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맞추는 능력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배우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따라 하시면 돼요. 그걸 이해하시고. 난 진짜 잘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나는 좀 어눌하게끔 하는 거 자세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선생님들은 그걸 많이 해야겠네요. 아이들 지켜보는 걸 많이 해야겠네요. 안 그러면 진짜 딴 게 필요가 없다. 이게 최우선이다. 물론 선생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배웠죠. 뭐.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뭔가 많은 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맞춰서 그 커리큘럼이나 그 교육 방법을 그 순간에서 딱딱 바꿔서 적응이 되게끔 하시고, 저는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놓고 계획을 좀 짜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복귀 정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형 수업의 어려움을 말씀드렸고요. 네. 정말로 이게 어렵습니다. 네. 애들 하는 방식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이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정말 참신할 때가 많아요. 정말 진짜 배울 게 많다. 이게 약간 통계적인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하나씩 쌓는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게 정말 어렵다. 격렬하게 공감합니다. 네. 관리형 수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